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5학년에서 셀프는 자부심으로 표현됩니다. 자존감이나 자기 긍정보다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기가 반감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반감의 시기에는 자기 긍정과 같은 평화롭고 균형 있는 정서를 갖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셀프와 더불어 감정도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고 5학년은 두 가지 모두에서 거의 정점을 찍는 학년입니다. 셀프의 성장과 반감의 정서가 만나면 역동과 반전을 만들어내지요. 먼저 자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자신의 특성이나 능력, 가치에 대한 자기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난 멋지고 잘한다 라는 뿌듯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 게 5학년 어린이들 마음입니다. 3학년 때 자의식의 발달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었고 4학년을 거치며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자기 개념을 발달하였습니다. 거기에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해집니다. 또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우월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낙관적인 평가, 비교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기세, 경쟁에서 한 걸음 이기고 싶은 허세가 어린이답게 섞여 있는 마음이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동기의 설정으로 몸의 기능은 전부 다 크게 성장합니다. 달리기를 해도 그림을 그려도 악기를 연주해봐도 전과 달리 곧잘하는 게 느껴집니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열심히 연습하다. 그 다음에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친구들이 와 하고 탄성이라도 질러주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대에 올라간 주인공이 관객에게서 박수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린이는 축구 잘하는 자신이 좋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게 즐겁습니다. 수학 시간에 정답을 척척 말하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기 어린이는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동시에 할 정도로 몰입합니다. 그 결과 자부심, 나아가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흔히 자뻑상태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게 저라는 사람이죠. 5학년을 맡으면 학급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겸손이라고는 없어 아니 꼽지만 저 나이 때는 그렇거니 하고 대충 참고 들어줍니다. 어떤 교사는 6학년 담임인데 우리 반 어린이들이 그런 말 한다고 6학년 특성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6학년에도 그런 어린이가 있죠. 그런데 5학년 때 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5학년 때는 이런 친구들 재밌어하고 조금은 동경합니다. 하지만 6학년들은 왜 저래? 하는 식입니다. 몇몇 어린이들은 벌써 유치하다는 걸 압니다. 잘 크려고 하니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잘해야겠고 저런 것도 해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5학년이 되면 과목이 또 늘어나고 수업 시수도 4학년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과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과 시간도 생기고 사회 시간에 더하여 도덕 시간이 있습니다. 축구하다 보니 다른 친구가 야구하는 게 보이고 형들처럼 농구하는 친구도 있는데 꽤 멋있어 보입니다. 클레이를 조물락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파는 상품처럼 음식 모형을 만드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마술 도구를 사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말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르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묻고 또 묻고 아는 것도 확인하는 저학년의 특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일까봐 못 물어보겠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이 될까 손들 용기도 없고요. 몰라도 아는 척 넘어가 버립니다. 대충 옆 친구 하는 것 보고 따라하면 다행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요? 왜 묻지 않았어? 하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리거나 알아요 하며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르겠으면 다시 말해달라고 해. 선생님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야. 처음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으면 더 좋고 합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다가가서 넌지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들어도 듣고 싶을 때 해야 할 때가 되면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굳이 나서지 않게 될 겁니다. 자신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태도도 길러야 하니까요.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 쉽지 않은 말입니다. 5학년 어린이의 자부심이 크게 도전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어느 정도 수학 공부를 도와줄만 하셨겠지만 9학년이 되면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사들은 난이도 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쉽게, 편안하게 교사와 어린이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호자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다수 있습니다. 어려운 걸 해내는 것이 능력이며 경쟁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교육과정, 특히 수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 5학년에서 소수와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사칙 연산을 하고 도형의 넓이도 한 학년 정도 빠릅니다. 초등학교 때 한 학년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두 학년 위의 내용을 배우고 거기다 학원에 가서 선행까지 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10달을 기다리는 마음, 곧잘 해내는 어린이를 보며 어른 욕심에 이걸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특히 개념이 튼튼해야 나선형으로 확산되는 교육과정의 깊이와 폭을 따라갈 수 있는데 많은 어린이는 따라가기 바빠 허덕거립니다. 자부심은 수학이라는 쉽지 않은 산에 막혀 넘지 못하는 기분입니다. 쉬워야 혼자서도 해볼 텐데요. 어려운 걸 해내야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걸 근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새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쉽게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편이지만요. 쉬워지면 수학 능력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쉬워져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수학은 잘못해도 우리 5학년 어린이들이 몸으로 하는 건 역시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자부심까지 뿜뿜하니 반대한 경기는 못 참죠. 5학년 담임으로서 정말 저는 내키지 않은 게 반대한 경기입니다. 시작할 때 경기 초반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보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경기 중에 판정 시비가 일어납니다. 어찌어찌해서 양 팀의 이해를 구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해도 결과 정리가 골칫거립니다. 5교시에 경기를 했으면 6교시 수업이 안 됩니다. 이기면 이겼다고 들떠서 안 되고 지면 졌다고 분해서 안 됩니다. 5학년의 이 야생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기 전에 지도하고 또 합니다. 경기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팀으로서 함께 할 때,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성과를 나누고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을 남기는 것이 스포츠다. 이겨도 우리 반이고 져도 우리 반이다. 누구 하나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경기를 즐기려고 하는 거다. 대답은 잘합니다. 축구나 피구, 발야구 어서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5학년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아동기 설정으로 풍부해진 감정과 치고 올라오는 반감이 터져나올 기회를 보고 있다. 이때가 기회다 합니다. 졌다고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담임들 몰래 자기들끼리 다시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경기를 했냐고요? 그럼 5학년이 아니죠. 자존심 내세우는 말싸움 끝에 주먹 싸움까지 한 겁니다. 이런 어린이들 보며 너희들하고는 다시 축구하네 소리가 목 끝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자주 짜증이나 화로 나옵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건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선명하다는 건 스펙트럼 같은 감정선을 이해하고 인지하며 감정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학년 어린이는 감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일도 저런다 싶고 좀 전까지는 괜찮더니 갑자기 기분이 변합니다. 여름 소나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여름만큼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는 때가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거든요. 5학년 때가 감정에서는 여름과 같을 때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매력적인 학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다운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제법 말도 통하고 말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반감이 5학년 어린이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가르치는 맛이 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잘못된 거야. 그 이유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넌 화나는 게 아니고 서운한 게 아닐까? 하면 화와 서운함의 차이를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5학년을 맡았던 교사가 그 시간을 돌아보며 한 말이 떠오릅니다. 마치 양기 속에서 잘 자란 묘목들 같았어요. 생동감 있고 스마트해요. 점점 손발이 맞아가는 재미가 컸어요. 수업도 잘 듣고 프로젝트를 하면 그것도 잘하고 그 어린이들은요. 그 전에 음악 전담을 하다 너무 괜찮아서 담임하고 싶어서 고른 학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괜찮으면 너무너무 괜찮은 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6학년은 졸업 업무도 많고 반항기 보이는 어린이도 있어 버거워하는 학년입니다. 아마 교사들 기피 학년 1순위가 6학년이나 1학년일 겁니다. 그런데 5학년은 어리지 않아 손도 많이 안 가고 맑게 알아듣고 의젓한 학년이라고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발달의 정점다운 모습이죠. 아무리 잘 배우는 때고 기능이 우수해지는 시기라고 해도 안 되는 몇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굳게 믿고 싶었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난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나 아주 못난 아이일지도 몰라. 친구들이 내가 이렇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5학년 어린이가 과장되고 으스대며 허세를 부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자신과 만나게 될까봐 다른 친구들은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걸 자신은 배워도 못할지 모른다는, 그래서 또래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뿐 반감의 역동은 이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에서 올라오는 아슬아슬함이 5학년에게 보입니다. 제 눈에 5학년의 자부심이 때로는 예민하고 연약한 자존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서 자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존심은 유리산 꼭대기 높은 탑 위에 올라앉아 있어. 부족함을 느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유리산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이렇게 보면 단점이 감춰져서 괜찮아 보이고 다른 쪽을 보면 못난 것이 더 드러나 보입니다. 자존심은 열등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자신으로 자라기 위해 자부심을 키워가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애로 넘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요. 이러면 감정도 왜곡됩니다. 상대가 호의를 주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의심으로 되받습니다. 자신이 겪는 슬픔만 홍수처럼 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과 사회성, 초등학교 어린이 발달은 이것을 이룰 때 건강해집니다. 어린이 성장의 꽃은 감정과 사회성인 것입니다. 풍부하고 선명한 감정과 원만한 사회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5학년 어린이 곁에 있는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부터 다양한 감정을 피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만나볼까요?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플레학교였습니다.